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네, 5월 18일 5.18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가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극렬한 세력들이 우산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테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라고 할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우리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내용 일단은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황교안 대표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물, 의자, 우산 3종 세트의 테러를 당했는데요. 대선 주자 1위답게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얼마 전에 또 광주 송정역에서 또 기자회견이라고 할까요? 이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물세례를 받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참 의문스러운 게 말이죠. 그 광주에서 광주 송정역은 그렇다 쳐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한국당 관계자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도 참석한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도 약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거든요. 참 의문이죠. 왜냐면은 사실 이번 테러는 예상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지난 13일 유시민 씨가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고 얻어맞으려 오는 것이라며 황 대표가 광주에 올 경우에 물병을 던지는 것보다 눈을 마주치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뒤돌아서라. 그걸 산무원칙이라고 했죠, 그때. 예, 그게 또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왕따를 시키는 게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5일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 막말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아니,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일부인 광주에 가는 게 왜 사이코패스 같다는 거죠?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심지어 진행자가 고소당할 수 있는데 표현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어봤지만 의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을 뿐이다라며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적반하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여유로웠네요.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뭔 말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까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다. 정말 황당하네요. 아니 최근에 또 한센병 이 발언을 가지고 또 사실 논란이 있었던 건데 사이코패스는 되고 한센병은 안 된다. 이게 참 뭐죠?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건데 일단은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광주 오늘 행사에서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고된 테러가 현실이 됐거든요. 한번 사진 보시죠. 네,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다들 바닥에 누워있죠. 네.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온다고 하니까 다들 바닥에 그냥 누웠습니다. 아, 이제 길을 막겠다라는 뜻인 건가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 사실 5.18 기념식은 광주 시민만의 것이 아니고 사실 전 국민들이 추도하는 지금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특정 어떤 정당, 특정 개인을 지목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의자가 날라왔습니다. 아우, 정말 이거 아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찍힌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막 맞아가지고 지금 막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보이네요. 황교안 대표는 보시면은 이렇게 의자가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담하게 네. 포커페이스일 수도 있지만은 장군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송영무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해서 막 저게 진짜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데 황교안 대표야말로 장군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뭐 아비규환이죠, 그야말로. 네, 이게 약간 그 의자 사진의 다른 연장선 각도인데 같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건 또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아, 이게 진짜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우산입니다. 네. 마치 죽창처럼 우산이 이렇게 꽂혀 들어오는데 보면은 이 상황은 진짜 아찔하다 할 수 있는 게 우산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뒤쪽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저거 들이밀었으면 정말 테러 그냥 그 자체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 요즘에 이렇게 우산을 접이식 우산 쓰지 이렇게 장우산 갖고 다니는 분들 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장우산 끝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기다 뭐 달고 뭐 했으면 진짜 그거는 완전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거는. 이 정도면은 뭐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마 경찰에서도 체증해서 한번 이 지금 테러를 저지른 분 찾아내는지 우리 또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불과 2분이면 갈 거리를 20분이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아주 아비규환 그 자체였고요. 또 황교안 대표가 당초에 이제 넥타이 같은 것도 다 준비하고 갔을 텐데 저도 오늘 까만 넥타이를 맸습니다만은 정말 이 넥타이가 풀어져 가지고 막 당겨지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사람이 넥타이를 잡는 장면까지 사진에 고스란히 다 담겨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사진 보시죠. 네,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네, 한번 보시죠. 지금 사진 보시면요. 지금 옷이 이렇게 들어 올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네. 굳은 의지를 갖고 앞으로 행진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네네. 지금 다음 사진 또 보시면요. 네네. 예, 구두와 그 양복이 많이 더러워져 있죠. 네, 많이 좀 밟거나 뭐 지금 정말 어려운 길을 가셨다는 그 표시가 나는데요. 이게 비가 내리고 해가지고 약간 좀 흙탕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경호를 잘 받아서 그런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게요. 빳빳하죠. 이해찬 대표도 아주 바지나 신발 아주 깨끗하시고 예, 옆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아주 잘 정돈되어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상당히 누구는 경호를 잘 해주고 누구는 경호가 잘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자유한국당 이제 뭐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 이런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런 테러에 버금가는 이런 행동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또 우리 홍 기자님께서 또 따로 준비하신 내용은 또 있으신가요? 예, 근데 이렇게 그렇게 안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노태우 대통령식입니다. 1991년 네. 6월 3일 당시 정원식 총리 서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총리가 지명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에 계란과 밀가루를 투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총리로 지명됐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봉변을 당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네. 당시에 전국 대학가가 전교조 문제 갖고 부글부글 했습니다. 학원 민주화가 당시에 이슈였는데요. 4월 26일에 명지대생 강경대 군과 성균관대생 김귀정 양이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바가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노태우 정부가 이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원식 전 문교부 장관을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전교조를 불법화하신 분이라서 학생들이 아주 타겟을 삼았죠.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분 진짜 학자로서 학교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내 방송이 갑자기 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 전교조 선생님들을 학살한 정원식이 지금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당황한 정 총리께서 서둘러 강의를 마치고 밖으로 향했는데 흥분한 학생들이 에워싸고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고 준비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준비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온몸이 밀가루와 계란으로 뒤범벅 돼가지고 학생들의 스크럼 안에서 20분 동안 봉변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현장을 겨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역풍이 되었습니다. 2주 후에 6월 20일 치러진 시도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이 865석 중에 564석을 싹쓸이했습니다. 과반을 뛰어넘는 과반을 훨씬 수치네요. 뛰어넘는 네. 수치의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학생운동이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해서 동력을 잃었고요. 결국 정 총리 서리도 7월 3일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총리로 정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황교안 대표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도 진정성과 국민의 통합을 강조한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죠. 네, 자료 또 보시죠.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찾겠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겠다. 제가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곳이기 때문이었다. 네. 저의 방문을 거부하고 항의한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다. 한국당 대표로서 당연히 안고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목소리도 가슴에 깊이 새길 것이다. 네. 정말 대인배스러운 발언이죠. 네. 앞으로도 이런 마음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홍철기 사회부장님 좋은 취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광주 역시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누가 감히 이게 말이 됩니까? 황교안 대표 역시 광주 5.18 기념식에 갈 자격 당연히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추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를 가지고 왔을 뿐인 건데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황교안 구속하라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앞서 홍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 오히려 더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동그라미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